논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논법을 만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독창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같은 거죠. 그걸 근데 어디서 얻느냐면 자기 경험에서 얻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싶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A는 C라고 그러면 A가 인간이라고 그러면 C는 죽는다예요. 인간은 모두 죽죠. 대전제, 대진리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리죠. 소크라테스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으면 어, 인간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고로 나도 죽는다. 인간인 나도 죽는다라는 이런 그 진리,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이 논법에 우리가 놀라는 거지 그 내용 자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A는 B다라는 건 일반적 도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B라는 거는 빛이 A인데요. 여기서 빛은 B, 세상을 밝게 하는 도구예요. 이게 일반적 가치죠.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B, 나는 근데 이 빛 앞에서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촛불 앞에서 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갖는 나의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어머님들이 입시 앞두고 뭐 교회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뭐 그럴 때 그 앞에 있던 촛불이죠. 그러면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 이 빛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일반적 가치가 있지만 내게 있어서 빛은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그 염원을 담는 그 마음을 선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나에게 빛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첨삭부터 하면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촛불은 그 어떤 그 엄마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촛불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복을 기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선물할 수 있겠다라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이 기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얘기했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 나도 인간이고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어떤 보편 타당성한 말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나의 경험에 의한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는 보편 타당성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하지만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잘 표현돼야 그럴 수 있겠다라는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위의 얘기는 누구나 동감할 수 있지만 밑에 얘기는 적어도 10명한테 얘기하면 두세 명의 동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21세기에 여러분이 갖는 가치는 모두에게 동감받을 수 필요가 없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자기의 스타일에 부응되는 사람에게 동감을 얻어서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즈니스로도 이루어지고 유튜버가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욕을 먹기도 하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래 학생이 처음 저한테 지금 이제 이게 이 학생의 첫 번째 사례죠. 성실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저에게 이 세 가지 말을 전해왔다고요. 기차는 꿈으로 향한다라는 말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핵심은 철도예요. 근데 철도가 사람이 기차를 타고 철도를 타면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철도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 좀 일반적이죠. 여기까지.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차는 여기서 나잖아요. 내가 기차를 탔다라는 거는 난데 철도와 경험, 그러니까 철도에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그래서 나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럼으로써 이 여기서 핵심한 건 이 철도에서 얻은 경험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인드맵을 만들면 이 경험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억이. 그리고 그 경험이 꿈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위에 소크라테스의 얘기와 같다라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하지 않고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만들 때 여기서 철도의 경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글 파일 올린 거 있죠. 거기서 계단은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고 누군가는 그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가족들의 만남의 공간일 수도 있고 또 계단은 무도회에 입장하는 계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계단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험은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과 놀았던 그 장소가 동네의 그 장소가 내게 필요한 거죠. 그 설명이. 그럼으로써 나는 우리에게 현대의 단절된 사람들에게 계단을 이용한 소통의 공간과 만남의 장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답 좀 해봐라. 이해되나? 누가 대답할래? 네.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어린 시절 동네의 계단. 조금 전에 엄마의 기도. 그 앞에 있는 촛불. 뭔가 시츄에이션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그래서 나는 그 엄마의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촛불로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촛불이 담겨있는 예쁜 상자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선물했다.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인드맵을 만들세요. 여기서 이 3단계 어떤 소재, 상황, 경험,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 이걸 마인드맵을 통해서 거기에서 괜찮은 어떤 시츄에이션을 돌출해야 되는 거예요.